자, 이번 코너는 이제 서학개미 분들한테 또 주목이 되는 코너입니다. 미국 주식과 해외 주식도 얘기 들어볼까요?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해외 주식 애널리스트 최보원 연구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최근 들어 여행, 항공주, 미국 같은 경우도 많이들 움직이고 카지노 주식들도 좀 들썩이는 것 같고 거기에 이제 또 하나의 그 분야라고 해야 될까요? 밈 주식, 밈 스탁이라고 하던데 이런 열풍 이걸 어떻게 좀 보시는지 밈 스탁이라는 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으니까 설명 좀 해주시고요. 밈스탁이라는 거는 아주 간단하게 좀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면 SNS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나오는 정보로 또 반응을 크게 하는 이러한 기업들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로 치면 테마주네요. 테마주라고 보실 수도 있고 네. 한국에서 보면 네이버 주식 토론방이라든지 이런 게 있겠지만 기업명 얘기해도 되죠? 네. 미국 내에서도 그런 이제 블로그라든지 플랫폼 내에서 이제 자주 언급이 되는 이러한 기업들이 하루 만에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하고 급락을 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연달아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를 들면 AMC라든지 AMC라든지 게임스탑. 잘 아시는 게임스탑 이런 기업들이 있으시고요. 네. 오늘 새벽에도 보셨겠지만 AMC 같은 경우는 90% 이상 네. 주가가 오르는 이런 모습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올해만 AMC 주가가 12,000%인가요? 12,000%까지는 아니고 아닌가? 한 3,000% 정도. 3,000%? 네. 1,200%하고 12,000%하고 뒤에 0 숫자 하나가 자꾸 그건 이제 아마 게임스탑하고 조금 헷갈릴 수 헷갈리시면, 있죠. 예, 예. 네, 하여튼 워낙 그 뜨거운 그 시세 흐름이다 보니까 이 밈 주식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밈이라는 게 어렵진 않지만 유행처럼 막 번져 나가고 약간 MZ 세대들 사이에서 조금 90년대 이후생들 사이에서 이제 플랫폼들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미닝아웃이라고 미밍아웃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예전에는 가성비, 가시비 이런 걸 추구를 했다면 이제는 가치 소비라든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이제 정보를 듣고 판단해서 이제 들어가는 이런 것도 이제 다 포함이 된다. 이런 트렌드들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좀 접근을 할 수 있는지. 아무래도 이제 4월까지는 성장주들 좀 반등하는 모습들 보여졌고요. 5월부터는 다시 또 가치주들 상승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5월 같은 경우에는 해당 기업들 실적 예상보다도 너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들 보여졌고요. 네. 지표들도 빠르게 개선되는 거 보여졌습니다. 하지만 2분기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코로나19로 좀 직격탄을 맞았던 시기입니다. 그런 만큼 이번 2분기까지도 이제 가치주들 좀 주목은 받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같은 시기에는 좀 가치주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여행 항공주들 좀 너무 올라서 좀 부담스러우시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펀더멘탈 견조하지만 최근에 이제 성장주들 좀 조정을 받으면서 주가 조금 조정을 받았거나 상승세 좀 제한적이었던 이런 기업들 위주로 들어가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가격적으로 이제 좀 조정이 부담이 됐던 기업들. 어차피 시장은 항상 우리가 많이 얘기하지만 순환하는 돌아가면서 순서대로 올리는 형태니까 시장 전체가 막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지난해 3월처럼. 맞습니다. 네. 어떤 업종과 기업을 좀 주목해보고 계시는지요? 아무래도 최근 같은 경우에는 좀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산업의 성장성은 높아진 상황인데 코로나19로 좀 피해까지 받은 이러한 기업들, 업종들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아무래도 좀 페이먼트 기업들 중에서도 페이팔 홀딩스라고 하는 기업이 있으신데요. 네. 해당 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 너무 좀 빠지지 않느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냐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추이를 한번 살펴보시면 3월 이후에 IT주들 그리고 성장주들과 함께 똑같이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기업과 같은 경우에는 가상화폐 결제 서비스를 추가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이라든지 가상화폐 가격에 크게 연동이 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스퀘어하고 비트코인 가격하고 페이퍼홀딩스의 주가 함께 그려보시면 상대적으로 페이퍼홀딩스 안정적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현금 흐름 역시도 견조한 기업이기도 하고요. 네.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이제 실적도 발표를 했는데요. 사실은 미국이 1분기 실적은 생각보다도 양호했지만 2, 3, 4분기는 주요 기업들이 보수적인 가이던스를 많이 제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페이퍼홀딩스와 같은 경우에는 주요 가이던스들, 지표들 모두 상향 조정을 하면서 자신감을 나타냈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장기적으로 해외로 진출까지 늘리려고 하고 있는 만큼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기업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비가 회복되고 이제 지출을 하면은
예전처럼 뭐 현금 들고 나가가지고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가? 그렇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그 인터넷이라든지 모바일을 통한 결제도 늘어나 있는 상태이고요. 네. 사실은 이 지출을 카테고리별로 한번 나누어서 살펴보시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조금 빠졌던 게 패션이라든지 의류, 액세서리 이런 거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외부 활동이 늘어나다 보니까 관련 지출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런 만큼 이런 기업들은 코로나19로 좀 수혜를 받았기 때문에 최근 덜 오르는, 조금 이제 실적이 안 좋아지는 게 아니냐 생각을 하면서 이제 주가 조금 부진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기업들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소폭씩 또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코로나19로 좀 줄어들었던 지출이 회복을 하면서 성장세는 오히려 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해석의 오류군요. 코로나 이전에 또 똑같이 썼고 코로나 이후에도 쓰는 건 쓰는 건데 어떤 걸 쓰느냐에 그것만 맞습니다. 달라졌을 뿐이지 쓰는 거 똑같다 이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고. 코로나19로 산업의 규모 자체는 또 커진 상황인데 거기에서 또 점유율이 높아질 수 있고 추가적으로 더해지는 서비스까지도 있는 경우에는 Q 역시 증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네요. 오늘 개장 전에 저희 이제 CBDC라는 주제를 한번 좀 다뤄봤거든요. 뭐 중앙은행의 네네. 디지털 화폐.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관된 아이디어를 막 찾았는데 물론 뭐 보안 업체들이 많겠지만 이 페이팔 홀딩스, 홀딩스. 네 여기는 그러면 약간 페이먼트 게이트웨이 PG의 형태도 가지고 있죠. 간편 결제 서비스 결제? 기업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유사 기업으로는 스퀘어와 같은 기업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연관 산업이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더 확장하는 거 형태로 갈 것 같은데 뭐 비자 카드나 마스터카드 맞습니다. 이쪽도 네, 제가 지난번에는 또 비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네. 비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페이먼트 기업이다, 뭐 금융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사실은 카드 네트워크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 그리고 금융기관들 그리고 제조업들 그 사이에서 네트워크 수수료를 받는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네. 페이팔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뭐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드리면 그런 카드를 한번 등록을 하면은 다음에는 간편하게 원클릭 서비스가 가능하다. 이러한 이제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좀 더 있겠습니다. 편리한 기능. 맞습니다. 네네. 조금 더 이제 프론트에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실 수가 그러네요. 있죠. 페이팔 이외에 또 포트에 담을 만한 그런 좋은 기업이 있을까요? 뭐 많긴 하지만 지금부터 말씀을 좀 부담 없이 들어가기에 좀 괜찮은 기업이 가볍게 있더라고요. 들어주십사라는 건가요? 아니 그냥 잘 들어주셔도 되는 이번 달에 좀 추천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또 네. 애플과 같은 기업도 있습니다. 애플? 애플 어. 상당히 좀 크고 유명한 기업이긴 한데 사실은 그 기업이 이제 성장주들의 주가를 한번 그려보시면 조금 덜 오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어제와 같은 경우에도 이런 모습 보여지고요. 하지만 이 애플과 같은 경우에는 다음 분기 아무래도 매출 성장률이 좀 둔화가 될 수 있다는 측면 반영이 되면서 주가 덜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장기적으로는 아무래도 매출 성장률 역시도 이제 견조한 만큼 이 기업 좀 들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멈칫멈칫 하시는 이유는 뭐죠? 컴플라이언스 있을 때문에? 아니요. 아니에요? 이제 네. 어떤 질문이 올까 아. 이제 두근두근하는 마음으로. 아니요, 시간 봐가면서 질문합니다. 막 질문하진 맞습니다. 않고. 네. 자, 코로나로 피해가 컸던 리테일 관련주들 주목하자 이런 얘기 써놓으셨는데 상승 여력이 좀 남아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 플랫폼 기업들과 같은 경우에도 뭐 아마존 이런 기업들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최근에 오히려 주가 좀 빠졌던 기업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의류라든지 이제 패션 아이템들을 이제 많이 팔았던 이러한 기업들인데요. 해당 기업들이 계속해서 주가 주춤하다가 5월 말부터 조금 반등을 하고 있고요. 어제와 같은 상황에서도 뭐 약간 AMC라든지 이런 기업들만 오르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플랫폼 의류 플랫폼 이러한 기업들 그 중에서도 친환경 소비의 수혜가 또 기대가 되는 기업들이 아무래도 중고 의류를 판매를 하는 이러한 기업들입니다. 해당 기업들과 같은 경우는 어제와 같은 경우에도 일제일 주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 보여졌고요. 최근과 같은 경우에는 매출 성장률도 높은 상황이고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광고 지출이 늘어날 수 있지만 장기적인 성장 여력 측면에서 상당히 좀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기업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이제 상반기가 이제 6월이면 또 끝나고 하반기를 준비하는 레포트들을 많이 쓰시잖아요. 요즘 애널리스트들이. 어떨까요? 하반기 투자 전략, 해외 주식에 대해서 어떻게 제시를 좀 해주실 건지.
뭐 지시랄까 2분기까지는 아무래도 이 코로나19로 좀 수혜를 받았던 기업들의 실적 개선세가 좀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면은 아무래도 조금 이제 둔화되었던 이제 성장 기업들 위주로 좀 들어가시는 것도 지금 추천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성장 기업들 중에서도 계속해서 주가가 이제 좋았던 기업들도 있는 상황이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밸류 부담 좀 낮아지고 장기 성장 여력은 여전히 높은 이러한 기업들 있으십니다. 그런 만큼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성장주들 위주로 좀 들어가시는 거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성장주. 도전적이긴 하죠. 시가는 거의 다 됐는데 테슬라 어떻게 되나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 또 주가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서학개미 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유하신다고 보도는 나오잖아요. 뭐 그렇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도 이제 최근에 기관분들 만나보시면 그 이슈를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비트코인 가격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 경영진 쪽에서 계속 이제 그 가상화폐와 관련된 이제 정책들을 얘기를 한다든지 하는데 계속 의견이 좀 상반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는 좀 불매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리콜 발표까지 나다 보니까 주가 그렇죠. 좀 빠지는 이러한 모습들 보이고 있다라는 거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결론은 없네. 그냥 좀 뭐 나쁜가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뭐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뭐 저희 쪽 자동차 쪽이라든지 뭐 전기차 쪽이라든지 가끔 얘기를 해보면 또 좋게 얘기를 하시기도 하시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이런 부담점 요인들이 있다 보니까 변동성은 있을 수 있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점유율 측면도 계속해서 팔로우업을 좀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오케이. 해외 주식 잠깐 얘기 들어봤고요.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해외 주식 애널리스트입니다. 최보원 애널리스트가 오늘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